네, 세계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어떤 세계의 어떤 흐름 자체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꺼내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라크의 어떤 내전 사태, 그리고 미국의 지표 발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좀 체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알카에다 조직에서 분리된 순위파 무장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주요 2개 도시를 장악을 하면서 수도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5% 내린 16,734를 기록하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0.79% 내린 4,297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71% 하락한 1930.12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알카에다에서 분리된 이런 무장단체가 이라크 북부 지역에 대한 장악을 늘려가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또 한편 지표 발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5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0.6%를 하회한 그런 수치입니다. 아울러서 전월 중과율을 기준으로 0.1%에서 0.5%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시장 전망은 비록 하회했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가 5월까지 4개월 연속 전월보다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고, 특히 주택과 관련된 그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가 지난 6월 7일까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1만 7천 건을 집계가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31만 건을 넘어선 규모로 나왔습니다. 한편 투자자분들은 이라크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 관리들이 이라크 정부가 이러한 순위파의 공세에 밀려서 미국 정부의 교전을 지역에 대한 공습을 요청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라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이라크 쪽에서도 돌발 악재가 나왔고, 이와 함께 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발표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종목별로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죠? 네, 업종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라크 관련된 소식 때문에 석유 가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어제 기술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석유 및 가스 업종이 소폭 오름세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술주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석유라든가 정유 관련된 업종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체스피크 에너지가 1.53%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마라톤 오일, 노블 코퍼레이션, 발레로 에너지 등 대부분의 석유 관련된 주식들이 그렇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석유 회사들과 얽혀있는 유틸리티 업종도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이 그나마 시장에서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유 수출량을 기록하는 국가인데요. 지난 2월 달에 하루 360만 배럴을 생산하면서 30년 만에 최대 수출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악재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석유 가격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좀 어떤 타격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해외 증시에서는 좀 어떤 특징을 나타낸 주식들이 있었습니까? 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특징적인 주식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휴렛패커드의 소식이 조금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렛패커드가 어제 장중에 각 1% 가까이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빌 쇼프라는 애널리스트가 기존의 매도 의견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조정한 것이 주가의 촉매제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목표가를 32달러로 바꾸면서 그동안 자신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경영진들이 매우 우수하면서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도 4월 달에 매도 리스트에 올린 이후 주가는 15개월 동안 50% 이상 상승했는데요. 휴렛패커드가 그동안에 벌이는 구조조정 노력이 비용 절감과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숍 애널리스트는 2014년도 주당 순이익을 3.7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CEO, 바뀐 CEO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직접 투자할 만한 종목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좀 중국 증시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최근에 제가 만나본 기관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중국 쪽을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우유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양유업 같은 회사인데요. 중국의 몽우우유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번호는 2319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우유와 관련돼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2008년도에 멜라닌 분유 파동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이 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국 소비자들이 우유 제품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졌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회사는 2013년도 순이익이 16억 3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800억을 기록하면서 2012년도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보통 한 달 정도 유통기한을 가지는데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긴 기간의 우유를 잘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멸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러한 멸균 시스템과 유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몽우우유입니다. 한편 중국의 유제품 시장은 앞으로 7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선한 우유를 마시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충족하는 회사가 바로 몽우우유라서 제가 43 홍콩 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산화 제한 정책을 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엔젤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장이 앞으로 196조 원 정도 해당이 되고, 키가 크기 위해서는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 우유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소비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코프코 다이어리가 23.94%로 대주주로 지금 보이고 있으며 가지고 있고, 어제는 좀 주식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2.93% 정도 하락을 하였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가 조금 약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기존에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는 이 종목 리스트에서 몽우유를 뺐습니다. 한편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도 39.6 홍콩 달러에서 37.1달러로 낮춘 것이 시장에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매수 시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업체, 유제품 업체인 다논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의 어떤 중국의 완화 이런 것들의 우유 시장의 어떤 소비의 증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중국의 어떤 구조조정도 우유 유제품 산업의 구조조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가서 혹시 우유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중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중국 가서 참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우유입니다. 호텔 가서 우유를 먹어봤는데 맛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분명히 프레시 밀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한 얘기가 한국과 다르게 중국의 우유는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소업체들을 이제 다 조정한다면은 살아남는 업체들에게 오히려 포커스가 집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나눠봤고, 또 해외 ETF 쪽도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질 만한 ETF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ETF 중에서 보통 이제 미국 ETF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섹터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기술주가 약간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인데요. 투자자분들 중에서 약간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금융업종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디렉션이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발행하는 데일리 파이낸셜 불 3배짜리 ETF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종목 코드는 FAS를 쓰고 있는, 보통 FAS라고 부르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 ETF는 러셀 1000 금융 서비스업 지수를 일중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그런 ETF입니다. 즉 레버리지가 3배가 되는 그런 ETF인데요. 굉장히 그 위험과 그 수익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ETF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ETF를 선택하실 때는 당연히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 이런 ETF는 경기 상승 시와 금융업종의 강세가 예상이 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어서 약간의 그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실 용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금융업종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미국의 유수의 상업은행들과 투자은행들을 다 사기에는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이런 ETF가 나왔는데요. 최근 기술주들이 잠시 쉬고 있고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서 특정한 시티은행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 ETF를 통해서 고루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더 낫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ETF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러셀 1000 인덱스 파이낸셜 인덱스 스왑에 약 3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외에도 금융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유의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중화권 증시에서 종목이 나왔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유제품 관련 업체 모무우유입니다. 위쪽으로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 산화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이쪽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평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ETF도 소개를 해드리죠. 평상시에는 좀 위험이 낮은 ETF를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레버리지가 3배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 이 금융주에 좀 어느 정도 집합되어 있는 ETF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뉴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FAS 종목 코드를 사용하는 ETF였는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만큼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직투였습니다.